안녕하세요. 디스커버 마린의 마린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첫 관문인데 이 필기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책은 뭘 사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며, 그리고 공부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고,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쳐보면 막상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100% 합격할 수 있는 초단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필기시험을 최단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필기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 문항수는 50문제고요. 한 문제 2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조종면허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 그리고 요트는 필기시험이 7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되는데, 문항수로 하면 1급은 35문제, 2급은 30문제, 그리고 요트는 35문제 이상을 맞춰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총 50분이고 보통은 10분에서 20분 안에 다 풀고 나오죠. 그리고 문제 유형은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사지선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나오고 보기 4개 중에서 정답을 찾는 구조입니다. 공부 시간은 사실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다르긴 한데,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을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루 이틀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700제라고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이 문제를 2바퀴 이상 돌릴 경우에 시험에 합격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PC 시험입니다. 원래 필기 시험이 현장에서 종이에다가 푸는 시험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모두 PC 시험으로 변경이 됐고요. 전국의 해양경찰서에서 30분 단위로 시험이 있고, 보통 시험장마다 정원은 2명에서 3명 정도 되는데, 시험 치는 인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감되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022년 3월 2일 이후부터는 시험을 현장 가서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가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필기 시험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찰관이 뒤쪽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2자리 또는 3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그 컴퓨터로 시험을 치고 접수까지 거기 현장에서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시험은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시험을 치고 불합격을 하면 오후에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법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오전에 시험 치고 떨어졌을 때 나중에 카페 가서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오후에 치고 이러면 훨씬 안정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을 해야 되고 신분증을 반드시 들고 가야 됩니다. 원래 증명사진도 한 개 들고 가야 되는데,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자기가 증명사진을 등록하면 증명사진이 지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기시험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수를 할 때 증명사진을 홈페이지에 꼭 등록을 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 결과 발표는 시험 종료 직후에 바로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시험보다는 조종면허나 요트면허가 어렵고요. 근데 소형선박 면허나 6급 항해사 면허보다, 해기사 면허보다는 좀 쉬운 편입니다. 조종면허 2급이 합격 점수가 60점이라서 조종면허 1급이나 요트면허보다는 쉽고, 그리고 조종면허 1급보다는 요트면허가 생소한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 출제 비율이 요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에서 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해기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종 면허가 있는데 요트 필기 시험은 쳐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조종 면허가 있더라도 요트 면허를 치기 위해서는 필기를 다시 쳐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아예 다릅니다. 물론 이제 50%가 되는 법규 부분은 유사한데, 앞쪽에 있는 50%는 거의 달라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종 면허 2급과 조종 면허 1급은 필기가 서로 면제가 안 됩니다. 2급을 따시고 1급을 다시 따실 때는 필기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 합격 유효기간은 내가 합격을 해놓으면 실기시험을 1년 이내 동안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은행 700제라고 하는 문제집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문제은행에 그대로 실제 필기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기와 답안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문제답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은행 자료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을 반드시 다운받아야 되고요.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수상레저 종합정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 홈페이지가 완전 개편이 돼서 boat.kcg.go.kr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 홈페이지가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웬만한 정보는 다 볼 수가 있고요. 필기시험이나 필기시험의 응시까지 여기서 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필기시험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기시험 문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필기시험 문제은행 여기 들어가시면 이 일반 조종 면허시험과 요트 조종 면허시험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시험에 응시하는지에 따라서 조종 면허시험이라면 이 문제은행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일반 조종 면허시험 700제 해양경찰청에서 제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문제, 그리고 보기, 그리고 밑에는 해설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2022년 3월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700문제를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꼭 최신본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700문제를 냈을 때는 오타라든지 답에 대한 오류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다. 700번 문제가 정답이 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답은 다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종면허의 필기시험인데요. 시험 과목은 수상레저 안전, 운항과 운용, 그리고 기간, 법규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 과목 각각의 수상환경, 기상학 기초, 구급법, 각종 사고시 대처 방법 등 세부적인 또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법적으로 정확한 비율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데요. 수상레저 안전이 20%, 그리고 운항 및 운용이 또 20%, 그리고 기간 10%, 법규 50%,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고, 똑같이 문제은행 700문제에서도 비율대로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문제 수는 수상레저 안전이 10문제, 운항 및 운영이 또 10문제, 기간이 5문제, 그리고 법규가 25문제. 결론은 법규가 가장 많은 비율이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수상레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수상레저 안전 안에서도 수상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는 전방, 후방, 측방, 머리 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을 딱 읽어보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방식의 공부법이 있고, 그리고 외우는 공부법이 있는데, 공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상학 기초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상 1기도의 열대 저기압 분류에 사용되는 문자 기호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열대 폭풍 TS. 사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운항 및 운용에 관련된 문제는 선박의 속력의 단위는 무엇인가 해서 노트. 기관에 대한 문제는 기관의 배기가스가 흰색이 되는 원인은 뭔가, 연료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경우 흰색이 되죠. 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형태는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노를 저으면서 급류를 타거나 유락행위를 하는 수상레저 활동은 무엇인가. 래프팅이죠. 그냥 문제를 읽으면 답이 풀리는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종 면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당연히 병이죠. 소형 선박 조종 면허는 해기사 면허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립니다.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음향 신호 장비로 기적, 호종, 징, 지해야 하는 선박 최소 길이는 100m.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공부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문제고, 항행 중인 동력선이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바라는 기적 신호는, 이것도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답을 외워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레저 사업 등록 시 구비 서류로 부적당한 것은 갑,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주변 수리 업체 명부. 이거는 굳이 이걸 제출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죠. 그리고 사업장 명세서, 그리고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안전법상 조정 제한선에 표시해야 하는 등하 또는 형상물로 옳은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둥근꼴, 가운데는 마른 목꼴 형상물 각 한 개. 이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외우기 어려운 형태. 지금처럼 문제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은 요트 면허 필기시험 과목인데요. 요트 활동의 개요, 그리고 요트, 항해 및 범주, 그리고 법규 이렇게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들이 있죠. 보시면 해양학 기초라든지 해양 기상학 기초는 조정 면허랑 유사하고요. 근데 이 요트와 항해 및 범주 부분은 조정 면허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규는 조정 면허와 거의 똑같은데 이 전파법만 요트 면허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문제의 비율은 이제 요트 활동의 개요가 10% 해서 총 5문제가 나오고요. 요트는 20%에서 총 10문제가 출제되며 항해 및 범주는 20% 10문제, 그리고 똑같이 법규는 50%에서 2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트 면허나 조정 면허 시험이나 필기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바로 법규라는 거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요트 면허 필기 과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요트 활동의 개요에는 선수 미선과 그 선박을 지나는 좌우선을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각, 진로, 그리고 해류도상의 난류는 보통 어떤 색으로 표시되냐. 난류니까 뭐 적색이겠죠. 뭐 적색. 이런 식으로 좀 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트 파트에서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트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세일의 3개 꼭지점을 부르는 명칭, 돛대의 선수의 고정되는 와이어를 말하는 헤드스테이라고도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포스테이. 지금 용어를 보시면 영어로 돼 있고 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사실 요트 파트가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더 어려운 게 바로 항해 및 범주 파트인데요. 태킹 뭐 영어로 보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트를 90도로 방향을 전지시키는 상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요트 항해 시 1인당의 식수 기준, 무어링 라인 중 요트 선수의 좌우로 묶고 결벽하는 것은 사실 읽기도 힘든 그런 영어들도 많고 용어들도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트 면허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그 필기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필기시험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필기시험을 공부하면서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책을 꼭 사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책이 매년 개정이 됩니다. 22년 뭐 최신 개정판 2, 3일 만에 합격하는 100% 합격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는데 실제 이 책들은요, 오류에 대한 보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책이 출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에 대한 오답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 2에서 한 3회 정도는 700제 문제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규가 50%인데 법은 계속 개정이 돼요. 개정되고 그 다음에 뭐 법이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그 할 때마다 이 700문제 PDF 파일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사실 책을 사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문제은행 700제만 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데, 단 이론이 조금 정리가 잘 돼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시험 뭐 유튜브 영상이 있던데 이걸로 공부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문제만 읽어주는 영상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만든 영상은 이 최신 문제가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나 틀릴 소지가 많아요. 단 최신 버전의 문제 읽어주는 영상은 괜찮은 것 같고요. 풀이해주는 영상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와 답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700문제를 프린트 출력을 꼭 해야 되나요? 핸드폰에 담아서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력을 해서 할 때는 모아찍기로 하시면 거의 한 7, 80장 정도의 A4 용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공부하는 거는 벼락치기로 공부할 때 좀 추천을 드리고요. PDF 파일을 핸드폰에 넣고 공부하실 때는 뭐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간이 길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짬내서 자주 보시는 분들,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PDF 파일을 핸드폰에 넣고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3, 4년 전에는 무조건 출력해서 이제 답을 지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 3, 4년 전에 필기시험을 합격한 학생 중에 한 명이 96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통학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한 2주 정도를 그 버스 안에서 PDF 파일로 넣어서 계속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렇게 했을 때 96점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PDF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기시험을 절대 한 번에 합격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나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모의고사나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니까 무조건 이때 합격을 해야 되고 제일 잘 쳐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요트나 조정면허 필기시험은 하루에 2번 응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일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절대 없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적당히 공부를 하고 오전에 시험을 응시를 한 다음에 불합격을 하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더 외워야 되겠다, 이 답이 나오거든요. 내가 법규에서 조금 많이 틀렸다, 또는 뭐 요트 쪽에서 많이 틀렸다, 이런 과목에서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전 시험을 치고 카페를 가서 부족한 부분을 한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외우면 충분히 오후 시험에는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1일 2에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스커버 마린 저희 채널에 필기시험에 대한 영상이나 그리고 조정면허나 요트면허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런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로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쉽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100%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